3.1혁명 105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강의 내용 기억나십니까? 라인, 매국노. 좋아요. 정말 답답했죠? 예.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거의 모르시더라고요, 이거를. 근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막 알려지다 보니까요, 여론조사 해보니까 라인 매각에 대해서 절대 하면 안 된다가 90%가 넘고요. 네. 그리고 라인 뭐 매각해도 되지가 5%밖에 안 나왔어요. 여러분 5%는요, 여론조사에서는 무시해도 되는 숫자예요. 예, 독도는 어느 땅이에요? 라고 물어보면은 일본이 한 5% 나와요. 그 사람들의 실수나 장난이에요. 예, 그래서 5%는 없는 걸로 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 공식 입장이 안 해도 돼로 흐르고 있고 지금 협상이 되게 잘 진행되고 있답니다. 네. 근데 이건 비단 라인 사태뿐만 아니라 이건 우리가 알고 국민 여론이 바뀌니까 정부가 바뀐 거고 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이 팔아먹겠습니까?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우리. 자, 오늘은요, 고구마 하나. 다행입니다. 고구마 하나. 예. 약간 커요. 약간 커요. 작은 고구마 아니야, 조금 커요. 약간 커. 핵심이었어. 약간 커. 예. 오늘 제목은요, 여러분, 브릭스를 아십니까? 브릭스. 야채. 그건 브로콜리겠죠? 네. 브릭스. 현수 브릭스 몰라? 야, 브릭스는 이거 대문자로 안 쓰고 소문자로 쓰면 당도계잖아. 당도. 과일의 당도를 나타내는 브릭스 당도계. 예. 말고요. 근데 대문자로 쓰면요. 아무도 모르세요? 아저씨 모르세요? 네. 그래서 제가 참 잘 준비했네요. 이게 여러분이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교과서와 우리 언론들이 문제예요. 자, 이제 시작할게요. 브릭스 모르신다 그랬죠? 그러면 G7 아십니까? G7? 그쵸. 예. 그룹 오브 세븐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거는 주요 7개국 정상회담이라 그러죠. 예. 그래서 뭐 미국 모여서 회의하는 거예요. 보면요.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참가해서 이제 G7 말고 G8로 하자. 논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만 잘 사니까. 여러분 G7의 꼴찌가 이탈리아거든요. 우리가 이탈리아보다 잘 살아요. 우리가 G7에 말고 우리 G8에 넣어야 된다 하는데 일본 새끼들이 반대했어요. 못 들어가고 있었어요. 대신 어떻게 했냐? 다 초청했어요. 그냥 특별 초청 형식으로 우리나라를 데려왔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때 팽을 당합니다. 작년까지는 초청 받았어요. 근데 올해부터 G7 초청 불발됐어요. 왜요? 1. 거기 G7 정상회담 가면요. 통역이 없어요. 딱 정상 7명만 들어가요. 그렇죠. 그분은 한글도 안 통하는데 영어 통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나라랑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미국하고 얘기하면 되거든요. 우린 미국의 명령만 들으니까. 미국하고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초청을 아예 안 해버렸어요.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요. G7 의장국 독일의 모리스 총리 바로 옆에 앉아있죠. 여기가 제일 상석이에요. 여기 문재인이 앉아있고 다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을. 이 대화 내용이 뭐냐면요. 전 세계에서 방역을 제일 잘한 나라가 어떤 나라야? 했더니 모든 정상들이 쟤네 나라! 하고 다 문재인 대통령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제 G8이 될 뻔했어요. 일본이 근데 반대했고 그래 그럼 다음에 의논하자. 근데 다음이 윤석열. 네. 자, G7은요.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야. 예.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예. 그래서 전 세계 나라 보면은요. 에게 요만큼밖에 안 돼요. 전 세계 지도에서 북미 약간, 유럽 약간 이 정도예요. 자, 먼저 저는 G7을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왜 우리 학창시절에 보면 일진들 있죠. 좀 양아치 같은 애들.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선생님들 앞에서는 공부 잘하는 척 범생인 척하면서
뒤로는 담배 피고 호박씨 까고 다 돈 뺏고 하는 애들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겉으로는 양아치 짓 하고 겉으로는 범생이, 뒤로는 다 하는 나쁜 놈들을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우리 G7은 알잖아요. 근데 브릭스는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자, 이제 브릭스에서 설명할게요. 브릭스는요, 이겁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공. 예.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해서 브릭스. 브라질의 B, 러시아의 R, 인도의 I, 중국의 C,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S, 사우스. 그래서 브릭스라고 불러요. 얘네들이 이 브릭스를 맺은 지 지금 거의 30년 돼가요. 30년 돼가요. 본격적으로 얘네들끼리 짬짬해서 회의한 지 20년 넘었어요. 자, 그 이야기를 계속 할게요, 이제. 이거 보세요. 브릭스 가입국이에요. 어때요? 면적으로 보면. G7보다 얘네가 훨씬 넓죠? 훨씬 넓어요. 장난하게 넓죠? 그리고요. 자, 세계 경제 점유율이에요. IMF에서 작년에 조사한 겁니다. 이거 보세요. 처음에 2009년도에는 파란 이게 G7이에요. G7이 전 세계 경제의 35%를 차지했어요. 2009년도에. 그런데 2009년도에 브릭스는 25.6%를 차지했어요. 하지만 2020년도에 31%로 대등해졌어요. 즉 G7의 경제 규모가 감소했고 이 브릭스의 경제 규모는요 증가했죠. 그래서 2023년도에는 완전히 역전됐고요. 2028년도에는 G7이 세계 경제의 27.8%, 그리고 브릭스가 세계 경제의 33.6%를 예상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 IMF는요, G7 계열의 세계 경제은행이에요. 즉, 이제 세계 경제 규모가 G7이 크다, 브릭스가 크다? 브릭스.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거. 여행 가기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여행 가기 좋은 나라는 유럽이 당연히 좋겠죠.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뭘로 먹고 살죠? 수출로 먹고 살죠. G7에 수출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브릭스에 수출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당연하죠. 시장도 크고요. 거기는 경제 규모는 큰데 질은 우리가 더 높아요. 그리고 한류 다 완전 미치는 나라들이에요. 우리는 브릭스를 개척해야 해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2020년도에 이미 브릭스가 더 확 커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 때 뭘 했느냐? 신남방 정책, 신북방 외교라는 걸 했어요. 그리고 자, 브릭스가요, 브라질, 남아공, 인도, 러시아, 중국이라고 그랬죠. 올 초에 놀라운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모르고 우리는 보도가 안 되는 그런 사건. 뭐냐? 여기에 이집트, 에티오피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란이 가입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놀라야 될 지점은 뭐냐? 바로 이 이란과 사우디가 동시 가입했다 해요. 이게 뭐냐? 이란과 사우디는 우리와 일본보다 더 사이가 안 좋아요. 이해되시죠? 얘네들은 이슬람 순위파 시아파하고 평생 싸우던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브릭스에 같이 가입했어요. 누가 했냐? 중국이 시켰어요. 이게 지금 얘네가 이란이고 얘네가 사우디예요. 외교부 장관을 중국으로 불러서 중국 외교부에서 서로 악수하게 하고 정상회담까지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이렇게 했잖아요. 노벨상 받을 거였어요. 이해되시죠?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일이에요. 네, 노벨 평화상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받은 사람이 있어요. 미국 대통령 중에서. 아라파트 의장과 팔레스타인 불러가지고 니네 악수해 해서 중동에 평화를 가져왔다고 받은 사람이 있어요. 중국만 아니었으면 받았을 겁니다. 근데 중국에서 못 받은 거예요. 자, 계속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 보셔야 될 거. 이집트, 이란,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다 어떤 나라예요?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죠. 산유국이에요. 러시아도 산유국이에요. 예, 얘네들이 다 이렇게 브릭스에 가입했어요. 이제. 자, 이거 보세요. 중국 페트로 위안 시동, 사우디와 위안화로 무역 결제. 뚜둥. 여러분 우리나라도 무역 결제할 때 뭘로 해요? 달러로 하죠. 여러분 비행기 값 왔다 갔다 하죠. 왜 왔다 갔다 합니까? 달러니까. 현재 시대를 페트로 달러 시대라 그래요. 기축 통화라고 아십니까? 세계에서 통용되는 돈, 달러죠 지금. 근데 이제 그걸 중국 위안화로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실제로 사우디는 위안화로 결제를 하기 시작했다고요. 사우디는. 그리고 또요, 페트로 달러 무너지나 중동산 LNG 위안화 거래 최초 체결. 작년 3월 달이에요. LNG를 사오는데, 가스를 사오는데 위안화로 결제했대요. 그리고요, 인도 정유사들 러시아산 원유 위안화로 결제 시작했어요.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사다가 정제해서 파는거든요. 그거를 위안화로 결제 시작했대요. 이제 세계의 주요 통화가 달러가 아니라 중국 돈 위안이 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자, 중국, 브라질과 현지 통화로 첫 무역 결제, 위안화 가속. 보세요. 여기 브라질, 인도, 러시아, 사우디 다 브릭스 국가들이죠. 이미 브릭스 국가들 사이에서는 위안화가 달러처럼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기사를 검색했는데 지금 기사는 안 나왔고 논문에 보니까 우리 이러지 말고 유럽처럼 유로화처럼 하나 만들자. 우리 브릭스화를 하나 만들자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이게 기축통화예요. 지금까지. 포르투갈은요, 1450년도부터 1530년대까지 약 80년 동안 포르투갈에, 지금은 포르투갈 유로화 써요. 유럽이니까 유로 쓰는데 그 당시에 에스구도라는 화폐가 있었어요. 그게 전 세계의 화폐로 쓰였어요. 그 다음에 1530년도부터 1640년까지 스페인의 스페인의 원래 화폐 리라화가 110년,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길드화가 80년, 프랑스의 프랑이 95년, 영국의 파운드화가 105년, 그리고 미국의 달러가 1921년부터 지금까지 약 104년 동안 쓰였어요. 이해되시죠? 기축통화는 이렇게 점점 변했어요. 그리고 그 보면은 대충 100년마다 한 번씩 변했죠. 네, 변할 때가 됐어요. 아마도 그 다음이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 다음을 유로화로 하려고 유럽에 통합을 했어요. 그런데 중국이 브릭스 만들고 브릭스화를 만들어버리고 만들려고 해요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G7만 알아요. 이미 몰락하는 G7만. 브릭스가 훨씬 더 크고 지고, 그리고 여러분 G7은 일본 빼고 다 우리랑 멀리 떨어져 있죠. 브릭스는요. 러시아하고 중국은 우리랑 영토를 맞대고 있어요. 그리고 베트남도 이제 들어오려고 그래요. 자, 그리고요, 이거 보세요. 브릭스 개발은행 활동 본격화. 3년 내 자본금 1,100억 달러 목표. 이게 뭐냐? 여러분, 국제통화기금이 IMF죠. G7에서 만들어서 후진국 도와준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후진국을 도와주는 척 하면서 고리대금업하고 그 나라 체질을 G7 밑에 있는 하부 구조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브릭스 개발은행을 만들었어요. 자기들만의 IMF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돈으로 가난한 나라들이 엄청 꺼졌어요. 그게 아까 가입했던 그 나라들 있죠. 5개 나라들, 에티오피아 뭐 이런 나라들 다 이 브릭스 개발은행에 돈을 받았거든요. 그리고요, 브릭스 신개발은행, 28빌리언 달러 규모 탈달러 채권 발행. 이게 뭐냐? 이제 달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돈을 점점 모으고 있는 거예요. 기금이 단단해야지 달러를 벗어날 수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브릭스 신개발 은행이 뜨고 있어요. 자, 현재 브릭스가 10개 나라예요. 현재. 근데 가입 희망하는 18개 나라가 있어요. 알제리,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바레인, 벨라루스, 볼리비아, 쿠바, 이집트,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모로코, 나이지리아, 팔레스타인, 세네갈, 태국, 베네수엘라, 베트남.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IMF 통계 있잖아요. 2020년도에 브릭스와 G7이 세계 규모가 같아졌고 23년에는 그 브릭스가 추월했다는 거. 그거는 브릭스가 5개 나라의 통계예요. 근데 이미 브릭스가 10개 나라가 됐죠. 그러면 거의 4대3 비율로 브릭스가 더 크고요. 이렇게 다 가입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브릭스가 거의 5대3 비율로 G7을 능가해버려요. 즉 세계 경제의 규모는 브릭스가 비교도 안 되게 크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미 자기네들끼리는 다 위안화로 결제하고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브릭스 공용 통화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해되시죠? 즉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중국에 수출을 많이 했었어요. 윤석열 전에는 어마어마하게 중국에 수출했었어요. 중국에 팔고 그럼 중국이 우리나라에 어떤 돈을 주겠어요? 지금까지는 달러로 줬거든요. 근데 중국이 우리에게 윤석열 정부 초기에 위안화로 줘도 돼? 라고 얘기했었어요. 우리나라 뭐라 그랬게요? 맞아요. 안 돼 이 새끼야 그랬어요. 바보입니다. 바보입니다. 예, 바보예요. 그리고 중국과 수출 수입하지 말라 그랬죠. 아, 최근에 여러분 혹시 그 뉴스 보셨습니까? 해외 직구 시 KC 인증마크 받아야 된다. 그게 바로 여길 노린 거예요. 여러분 KC 인증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도 알리를 자주 애용해요. 제가 참 억울했던 게 하나가, 제가 우리나라에서 최신형 등산 스틱을 2개 합해서 5만 원에 샀어요. 자, 택을 봤어요? 당연히 어디서 만든 거예요? 중국산이죠. 네. 그런데 최근에 제 지인이 똑같은 걸 중국 알리에서 샀어요. 얼마 했을까요? 2만 원 했어요. 2개. 이 정도 가격비가 나와요. 이 가격비가 왜 나오느냐? 대부분이 KC 인증에서 나와요. 공식 수입을 하고 이러면 뭐 붙고 붙여서 이렇게 나는 거예요. 즉 KC 인증 제품만 해외 직구 가능하다. 그 소리는요, 해외 직구 비용이 엄청 커진다는 소리예요. 비용이. 이해되시죠? 이러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자, 국산 의료기기 브릭스 수출 고공행진. 2014년도 기사예요. 2013년도. 아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 이거 보세요. 푸틴, 서방이 목 졸라도 세계 5위 경제대국에 올라섰습니다. 이게 올 1월 기사예요. 여러분, 러시아 지금 전쟁 국가죠. 근데 세계 5위 경제대국에 올라섰어요. 러시아가. 이거 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G7보다 빠르게 성장한 러시아 GDP예요. 제일 위에가 러시아거든요. 지금 2022년, 23년에 러시아가 미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독일보다 더 성장률이 높아요. 러시아가. 전쟁하고 서방에서 막 제재하는데. 이거 보세요. 그리고 구매력 평가 기준 GDP 순위예요. 중국, 미국, 인도, 일본, 러시아가 5등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1등, 3등, 5등이 다 어디예요? 여기가? 중국, 인도, 러시아가 어느 나라? 브릭스 나라. 러시아가 왜 이렇게 잘 나가는 줄 알아요? 브릭스 때문에 그래요. G7을 위시로 하는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를 제재했어요. 러시아가 꿈틀도 안 해요. 그래? 제재하든 말든. 인도가, 그래서 러시아 은행들 있잖아요, 다 컷 당하고 수송성 다 컷 당했어요. 러시아가 달러로 결제가 안 돼요. 그래? 인도가 러시아에 가서 중국 돈 가지고 원유를 사와요. 인도가 중국 돈, 아까 얘기했죠. 인도가 이렇게 했다고, 중국 돈으로. 그리고 인도가 정유를 해서 팔아요. 러시아는 손해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이런 식이에요. 이미 G7을 위시한 서방 국가들이 아무리 러시아를 통제하고 아무리 중국을 통제해도 지들끼리 꿍끈해져 버렸어요. 브릭스가.
그래서 러시아는요, 전쟁 중인데도 우리나라보다 경제 성장률이 높아요. 우리는 전쟁이 없는데도 러시아보다 낮아요. 이게 브릭스의 힘, 윤석열의 힘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윤석열 정부 적대 중인 러시아 36억 명 경제권역 브릭스 의장국 됐다. 이게 뭔 소리냐? 윤석열은 러시아를 싫어해요. 근데 올해 브릭스 의장국이 러시아가 됐어요. 자, 그리고요, 윤 정부, 이게 에러가 났네요. 중국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만을 초청했어요. 윤석열이 자꾸 중국하고 대립각을 세우는 거예요. 중국, 러시아는 브릭스의 중심 국가예요. 거기하고 싸워요. 자, 이거 보세요. 러시아와 30년 협력, 팽개친 윤석열식 외교, 이런 정권은 없었다. 여러분, 노태우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우호관계 강화했어요. 러시아하고요. 그리고 윤석열의 일방주의 외교가 러시아가 30여 년 만에 북한과 밀접하게 됐어요. 자, 러시아는요, 민주주의가 아닌 나라죠. 독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게만큼은 의리를 지켰어요. 97년도에 우리나라와 러시아가 수교를 했어요. 그 후에 공식적으로 러시아는 북한에 무기를 1도 수출 안 했어요. 이해되십니까? 뭐 은밀하게 뭐 그건 빼고 공식적으로 1도 수출 안 했어요. 우리와 의리시킨다고. 왜냐? 우리도 러시아에 현대자동차, 삼성 등등 많이 진출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미국과 더불어 우크라이나 편을 들었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우리나라 다 공장 문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러시아 현지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을 단 1달러에 매각해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브릭스 국가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못 살아요. 수준이 낮은 게 맞아요. 우리나라는 G7에 속할 정도로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브릭스의 공통점이 뭐냐? 미국 유럽에 다 치인 나라들이에요. 일진들에게 치인 밑에 사람들. 근데 얘네도 돈 많아. 인구 많아. 그러면 우리는요, 브릭스랑 친하게 지내면 대박 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우리나라까지 천연가스관을 추진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북한과 협상만 돼. 그러면 러시아를 통한 시베리아 횡단철도 바로 뚫을 수 있게 기술적으로 다 준비해놨어요. 그거 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 다 말짱 도루묵 됐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2004년도 산자부 보도자료예요. 수출 미래 브릭스 시장 진출 성공 여부에 달렸다. 산자부 브릭스 시장 진출 적극 추진키로. 언제? 2004년도. 우리나라는 잘했다고요. 우리나라 수출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던 이유가 브릭스랑 친했거든요. 옛날부터 20년 전부터. 이거 보세요. 수출의 엘도라도 브릭스를 잡아라. 2004년도. 이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브릭스랑 친해져라라고 보고서를 낸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 브릭스에 많이 갔고요. 그리고 그들과 수출 많이 했고요. 돈 벌어왔고요. 우리나라가 잘 살아서 이유가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번에 말아먹고 있는 게 이번 정부입니다. 자, 여기서 노 대통령이라는 건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정상외교 브릭스 정조준.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처음으로 브릭스를 다 순방했어요. 이 당시에 4개국이었어요. 다 순방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우리나라 물건들을 팔았습니다. 자, 대충 상황이 이해되시죠? 자, 브릭스는요, 그래서 전 세계의 모범생인 척, 선진국인 척하는 일진 깡패들에게 대항하는 그 밑에, 얘네들도 착한 애들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애들이에요. 이해되시죠? 외교는 선악이 없어요.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애들이에요.
예, 얘네들도 보면 나빠요. 러시아 나빠요. 중국 나빠요. 네, 다 나빠요. 근데 우리에겐 이득이 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우리에게 원했던 건 하나예요. 미국과 중국 사이의 중립. 그래서 우리나라는 늘 그랬어요. 외교는 미국이랑, 경제는 중국이랑. 중국이 뭐라 그랬냐? 니네 미국 편만 들지 마. 가만히만 있으라는 소리예요. 예. 그리고 러시아도 우리한테 그랬어요. 전 세계에서 막 러시아 제재 있잖아요. 그때 일반 제재까지는 오케이. 전 세계가 다 하니까 그냥 사인 한번 하는 건 오케이. 근데 실질 제재만 하지 마. 무기만 팔지 마. 그랬거든요. 그 나라가 오히려 우리나라를 이해해줘요. 우리나라 사정을. 근데 우리는 어떤 멍청한 놈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몰라. 우크라이나 편, 우크라이나에 돈 쏟아붓고 몰라. 대만 편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외교는요 선악이 없어요. 외교는 뭐죠? 국익이에요. 그렇죠? 국익이 선이에요. 외교는 국익이 선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동티모르 파병했었죠. 선이에요, 악이에요? 선이에요. 왜냐면 가서 우리나라들 건물 지어주고 다 뽑아먹고 오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걸 팔아야 우리가 살지. 그렇죠? 외교는 그렇게 하는 건데, 자, 이 정권이 어떻게 탄생했냐면 우리가 브릭스를 몰라서 그런 것도 이유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브릭스 몰랐잖아요. 브릭스 모르잖아요. 이렇게 큰 시장이고 우리에게 이득이 됐고 20년간 우리 정부에 노력을 했는데 언론에도 잘 다루지 않아.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오직 G7, UN 이딴 것만 가르쳐. G20만 가르치고 미국만 가르치고 이러고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브릭스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세계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또 아셔야 돼요. 자, 하나 더. 브릭스 자매품이 있어요. 글로벌 사우스. 자, 선진국들 잘 사는 나라들은 보통 북반구에 많아요. 유럽이나 일본, 미국 같은데 그런 나라들을 글로벌 노스라 그래요. 북쪽과 대비되는 작고 힘없고 이런 나라들을 글로벌 사우스라 그래요. 자, 그래서 글로벌 사우스 중에서 이 브릭스가 치고 올라온 거예요. 이런 브릭스 같은 시장이에요, 시장. 이 나라들이 착하라가 아니에요. 시장이에요. 시장 우리한테는 물건 팔아먹을 시장 손님이에요. 이 시장을 전문 용어로 이머징 마켓이라고 해요. 이머징 마켓. 신흥 시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거 신흥 시장을 우리나라 정부와 연구기관에서는 옛날부터 알아보고 이렇게 보고서를 발간하고 적극적으로 장려했다고요. 그럼 질문. 우리나라 학과에서 브릭스 학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 있어요. 이게 열받는 겁니다. 이게. 하나 있어요. 하나.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네이버 라인 사태 알고 여론이 하니까 정보가 바뀌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필요할 때 발언하고 하는 게 나라를 바꾸는 일이에요. 자, 브릭스 알아두시고 이 브릭스가 이머징 시장으로 우리에게 되게 만만한 곳. 여러분, 우리나라 이 나라들은 아직도 우리나라를 좋아해요. 가장 큰 이유가 한류예요. 한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드라마 보고 우리나라 웹툰 보고 나니까 드라마에서 입는 옷 입고 싶고 하고 드라마에서 쓰는 핸드폰 쓰고 싶어 하고 드라마에서 보는 차 쓰고 싶고 드라마에서 먹는 거 먹고 싶어 해요. 간단하게 브라질에서 숨이 잘 들어. 브라질에서 떡볶이 가게를 차렸는데 딱 2달 만에 가게를 3배를 높였답니다. 떡볶이 가게를 차렸는데. 한류 열풍이에요. 베트남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떡볶이 맛있다고 막 먹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요. 우리나라 포차 알죠? 포차. 대포집 같은 똑같이 생긴 데를 만들어 놓고 소주 한 병에 2만 원에 팔아요. 미국에서. 그게 한류 영향이에요. 그게. 그래서 한류가 닿는 이 브릭스가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시장인데도 이걸 가르치지 않고 보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있는 세계 지도 속에 있는 틀을 넓히셔야 돼요. 브릭스, 이머징 시장, 글로벌 사우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